네, 저 일단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카메라 없어도 목소리는 다 들리시죠? 네, 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 그러니까 원래 어릴 때 한 23살, 4살 때까지는 그 NHN의 네이버 한 게임 있잖아요. 거기서 원래 게임 서버 개발자로 일을 하다가 이제 진로를 바꿔서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의 재무 분야 박사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박사를 끝낸 다음에 호주의 UNSW 대학이란 곳에서 그 경영대학교에서 재무 분야 교수로 7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근데 2년 전에 저희 분야에서 테뉴어라고 종신직을 받고 나니까 박사 5년, 교수 5년 논문 쓰고 나니까 이제 논문이 더 이상 쓰기 싫더라고요, 좀. 그래서 약간 뭐 종신직도 받고 났으니 이제 예전에 하던 코딩을 다시 해볼까 해가지고 새로 배운 파이낸스를 코딩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더 조금씩 약간 이렇게 수렁에 빠지면서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이제 안식년을 쓰고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이제 딥서치에서 일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안식년도 끝나고 더 이상 이제 같이 겸임하는 게 불가능한 수준이 와가지고 한 달 반 전에 이제 학교는 사표를 내고 아예 한국으로 들어와서 딥서치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한 제 이력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최근에 세미나를 좀 많이 다니게 돼서요. 한 달 반 동안 최근에 다닌 곳을 많이 이렇게 정리를 해봤었는데 이렇게 많이 다니긴 했는데 오늘이 좀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일단 카메라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말하다가 제가 되게 혼자 말하다가 혼자 업돼가지고 말실수를 좀 자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록이 남는다라는 게 지금 되게 긴장이 돼가지고 좀 약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리고 발표하다 보면은 질문 있으시면 중간중간에 해주시면 되게 감사드릴 것 같아요. 제가 아무도 질문 안 해주시면은 지금 이게 되게 지루한가 보다 싶어가지고 말이 점점 빨라지거든요. 그러다 나중엔 거의 그냥 못 들으실 정도로 빨라질 수가 있어가지고요. 중간중간 질문 해주시면은 저를 되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가 궁금하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고요. 저희 회사를 이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 이게 저희 회사 로고인 거고, 이게 생긴 지는 한 만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이제 프리즈C 펀딩까지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받은 누적 투자액이 한 100억이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직원 숫자는 총 한 13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이 이제 개발자인, 그러니까 개발 위주의 회사인 거고요. 그러니까 하는 업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PI를 제공하거나 오늘 보여드릴, 나중에 보여드릴 웹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뭐 엔진을 팔거나 인덱스 ETF 이런 작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발표 내용은 크게 이렇게 세 분류로 지금 주제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진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한 45분 정도는 머신러닝이랑 이게 지금 금융업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요약을 먼저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리즘 수학 자체보다는 이건 개요랑 핵심 부분이랑 그 다음에 금융업계에서 얼마나 잘못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만든 제품을 한 30분가량 좀 더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라면은 저희가 최근에 한 일 중에 하나가 삼성 자산운용에서 ETF를 발행을 했는데 2차 전지에 대한 ETF거든요. 근데 2차 전지에 대한 종목 자체가 약간 정성적인 분석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계를 통해서 대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허용이 된다라면은 그 부분까지 모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머신러닝인데요. 이렇게 떨리죠? 보통 이쯤 되면 굉장히 풀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뉴스 보시면은 머신러닝 말을 듣다 보니까 이게 뭔가 마법의 성분이, 뭔가 마법에 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핵심은 되게 단순해요. 별거 아니에요. 데이터사의 관계찾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게 인풋이랑 아웃풋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풋은 이제 X라고 부르고 아웃풋은 Y인 건데 머신러닝이라는 게 세상에 없던 거를 갑자기 이뤄내준다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 자체는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찾는 게 다예요. 핵심은. 근데 우리는 이미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찾는 거를 100년 넘게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학문을 통계라고 이미 불렀어요. 근데 통계와 머신러닝의 차이가 뭐냐면은 최근 들어서 머신러닝이 뜬 이유가 뭐냐면은 통계 같은 경우는 모델이 만들어질 때 대부분 이런 식으로 선형적인 관계를 가정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Y가 같이 증가하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가 올라갈 때 다른 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노토닉한 관계를 일단 베이스로 깔고 간다라면은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비선형 관계를 애초에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인 거예요. 통계는 일단 기본 베이스가 선형 관계로 유도가 됐다라면은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비선형 관계를 애초에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건데 결국 그 둘의 본질은 같다라는 거. X랑 Y 사이의 관계 찾기, 데이터 사이의 관계 찾기가 통계와 머신러닝 사이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왼쪽에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이 있는 거고 오른쪽에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있는데 데이터 사이언스가 그냥 통계를 좀 예쁘게 부르는 거예요.
통계라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지루해하니까 요즘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부르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접점이 되게 많죠, 교집합이. 그 이유는 애초에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통계에서 여기 관계를 찾는다라는 게 결국 A와 B에 해당하는 값을 찾는 거잖아요. 이거를 찾는 과정이 주어진 데이터 X랑 Y가 주어져 있을 때 이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 얘기는 에러가 가장 작은 걸 찾는 거잖아요. 에러가 엡실론 제곱한 다음에 다 더해서 얘를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찾는 A, B를 찾는 건데 머신러닝도 똑같아요. 통계나 머신러닝이나 둘 다 같은 방법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인 베이스는 통계랑 머신러닝이 동일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교집합이 크다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의 머신러닝 유명한 교수님한테 통계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엔지니어링을 공부하려면 물리를 미리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머신러닝을 하려면은 통계를 먼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요즘은 통계학과 박사를 가잖아요. 통계를 가르치는데 마지막에 논문은 머신러닝 분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둘 사이 분야의 차이가 점점 더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이제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일한 차이는 선형이냐 비선형이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정말 이걸 하시는 분들은 약간 인공지능, 특히 머신러닝 최근에 그 머신러닝 많이 뜬 이유 중에 하나인데 통계라는 건 이미 100년째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졌죠. 그 이유는 통계라고 하면은 벽에 이렇게 금이 간 것처럼 되게 지루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똑같이 데이터사의 관계 찾기인데 이거를 통계가 아니라 머신러닝이라고 프레이밍만 바꿔주는 거거든요. 이걸 하는 순간 있어 보여요. 근데 여기다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인공지능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해요. 딱 그 차이예요. 결국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는데 이거 프레이밍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사람들한테 PR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반응이 달라질 뿐이지 다 셋 사이의 관계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인공지능 하면 PR이 제일 잘 되잖아요. 이게 오히려 부작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잘 안 하는데 왜냐하면 인공지능 말하는 순간 나까지 사자로 오인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하시면 제일 많이 들으시는 얘기가 머신러닝은 블랙박스라 중간 과정을 못 보여준다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악용을 하냐면은 카메라 막 하겠습니다. 편집해 주시겠죠? 네,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 공식이 있어요. 첫 번째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요. 두 번째 디테일을 숨겨요. 어떻게 하는지. 머신러닝을 쓰면은 첫 번째 돈 벌게 해줄게 듣고 싶은 얘기 해주죠. 하지만 디테일은 숨겨요. 머신러닝은 블랙박스라 나는 설명을 못해. 얘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말하는 분들 중에 약을 파시는 분들이 본의 아니게 상당히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누가 진짜인 거 아닌지 구분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